네, 역삼동 디지털 유목민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디톡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두루치기 양찬성 프로 오셨고 깊이치기 김태원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세 중 대세 유튜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유튜브 얘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 할 얘기가 있을까 싶긴 한데 네. 아니 요즘에는 인사가 네. 요즘에도 유튜브 안 하냐? 맞아. 약간 그런 인사를 해요. 개인 SNS 계정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판도라 TV 세대라 판도라 TV. 너무 옛날 세대라 저는 판도라 TV에서 1인 방송을 했었어요. 이게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니까 이제 안 하는 사람도 없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공무원들도 있을 텐데 공무원 유튜버들 현재 그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아니면 각 부에서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도 있고 만드는 중인 것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공무원 유튜브라고 하면은 일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겸직 금지겠죠. 그쵸. 공무원은 이제 국민은 세금 받아서 네. 일하는 사람으로서 겸직 금지가 되어 있고 야 역시 그 참고로 양프로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네. 네, 전직 공무원. 저희 때는 이제 그런 공문이 내려면 유튜버 그때는 대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는 없었고 선거 기간에 개인 페이스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왔었거든요. 네네. 공무원이 겸직하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편향되는 행위가 거.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그때보다 이제 이제 개인 SNS 가이드라인보다 유튜브가 좀 더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는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거고 그렇죠. 막말로 누구만 지지만 안 하면 사실 뭐 거의 대부분 특별히 할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는 이제 하는 순간에 이게 겸직 금지에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겸직 금지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강의 활동, 목적으로 네. 또 안 하면 영리 목적도 그 중에서도 가능한 게 네. 있어요. 강의 활동, 그다음에 이제 이제 월간 잡지, 주간 잡지가 아닌 네. 비정기적인 서적을 쓰는 행위.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좀 전에 말했던 이제 교수로서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네. 어디 강의를 나가서 뭐 공무원의 삶이든 아니면은 자기 기관에 대한 홍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거든요. 오, 그렇군요. 우리 김 박사님은 유튜브 하시잖아요. 방송. 다른 제가 뭐 유튜브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친한 이제 박사님들이나 좀 약간 외교안보 전문가분들 중에서 박사님들은 박사님들끼리 방송을 네. 하시는군요. 야. 아니,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제 좀 푸세요. 또 특히 지난해는 워낙 미국이랑 북한 이슈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딱지도 받아보셨다면서요. 이게 뭐 노란 딱지. 네, 이게 약간 야, 이거 어지간한 유튜버는 못 받는 딱지인데. 그게 사실은 참 의문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막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몇 명이죠? 가만히 구독자가? 보니까 지금 한 6,000명 정도. 오, 6,000명! 그래서 아니 근데 아니, 요즘 저희 거기 가서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 이거 수익이 난다는 얘기인데, 6,000명이면.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나 조금 외교안보도 사실상 좀 특정 정권들과 좀 이제 좀 호불호가 나뉘는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노란 딱지라는 게 그렇게 신고가 좀 들어오고 나면은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도 어렵고 이유를 찾아서 뭔가 해결하는 방법은 거의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반해서 차라리 조금 문화적인 컨텐츠나 오히려 이렇게 생활적인 모습들, 좀 그런 예민한 이슈를 그러니까 좀 피하면 오히려 영리적인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콘텐츠는 어떻습니까? 그 딱지 받아보신 입장에서 우리는 판단하신다면? 뭐 IT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생활 밀착형 각종 이제 유용한 정보를 나누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뭐 정치 뭐 이런 이슈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좀 방송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대표님께서 우리 방송을 빨리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라. 영상으로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은 카메라 들이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굳을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워밍업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디오가 편안합니다. 새해 들어서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6,000명 구독자 말씀하셔가지고 그 공무원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까 이제 영리활동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돈 벌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관건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1,000명, 그 다음에 시청시간 4,000시간. 4,000시간. 이걸 채우면 영리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글 애들을 붙이니까 거기서 이제 구글 광고 수입이 들어오면 영리 활동이 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영리 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못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네. 가수 다비치의 강민경 씨가 자기는 그걸 신고해야 된, 그러니까 그 아, 신청해야 네, 되는지 나중에. 몰라서 네. 엄청난 수익을 날렸다. 아, 그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간단해지는 게 그러면 공무원이 네. 유튜브 방송을 하되 그럼 수익 신청을 안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 계속 변하고 있긴 한데 나온 게 일단 교육 관련해서 유튜브 활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대신 이제 학생들 초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일일이 다 받아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뭐 근무 시간 자체는 안 되고. 교육부에서는 이미 네. 교육 공무원들. 근데 이제 영리 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아직 정확하게 만들지는 못했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 제가 하나 빼본 게 작곡 활동도 가능해요, 공무원들도. 작곡 활동에서 뭐 교가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유튜브도 그러면 창작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좀 모호해요. 네, 작곡이나 강연 이런 거는 법에도 이제 뭐 교육공무원법이든 관련 법이 더 있어. 이런 이게 거는 신문물이거든요. 신문물. 근데 이제 유튜브는 법에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당연히 없고 새로 만든다고 치면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떻게 적용실 것인지는 사실 굉장히 머리가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또 굉장히 정부스럽게 또 방침을 내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각종 유튜브 활동 현황을 파악해서 이제 새로운 겸직 허가 기준을 만들겠다. 그래서 늦어도 굉장히 정부스럽게 방침을 내놨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 되게 좋은데요. 정부스러운 방침. 정부스러운 방침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공무원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신고 안 하겠다. 일단은 안 하겠다. 대신 그러면 몰래 하겠다니까 일단 영리 활동도 안 하고 유튜브는 하겠는데 기존에 올라온 거는 지우지는 못하고 새로 하는 거는 고민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유튜브가 은근히 다들 한다고 해서 하는데 상당히 좀 머리 아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하나 쓰더라도 그 음원도 저작권이 걸릴 수가 있고 화면에 뜨는 뭐 영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무슨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얼굴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사실은 또 너무 옛날 얘기지만 제가 그 판도라 TV 1인 방송할 때는 막 KBS 개그맨들 다 출연시켰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한테 야 이거 방송이야 라고 했지만 어디에 나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초상권을 막 썼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다 유명해졌는데 다행히 판도라 TV가 요즘에 별로 이게 노출이 안 돼가지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원체 대세라 이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적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겸직 허가 핵심 기준이 좀 수익성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고 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크고 그래서 과연 이걸 정부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인데 뭐 100번 양보해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지침처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거는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자칫 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부분은 뭐 권고 정도는 가능하지만 지침으로 아예 이렇게 만드는 건 좀 무리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유튜브를 1인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개인 방송이나 마찬가지라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그런 이게 사생활이냐 아니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이냐 이 부분도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그 개인 방송인데 개인이 하는 방송을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또 뭐 광고도 보고 해서 이제 광고를 본다는 것 자체는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참 재밌죠. 제가 아는 영화 감독님 한 분이 불과 1, 2년 전쯤에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방송을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개인이 나와서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별풍선을 줘? 미쳤어? 누가 그런 짓을 해? 그렇죠. 심지어 감독님이, 영화 감독님이 그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 사실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특히나 또 이제 행안부 관계자는 또 지금 뭐 인터뷰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정치 편향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지만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뭐 국가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는 없다. 그렇죠. 한마디로 겸직 허가 기준에 무슨 뭐 국가 정책에 반하는지 막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바라보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공무원 유튜버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재미를 위해 했던 방송이 갑자기 보여주는 공익 광고의 그쵸. 이제 또 다른 버전으로 재미없어지겠다.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씀하셨던 기준을 누가 이제 평가를 하고 누가 심사를 하느냐 그것도 참 문제인데 제가 항상 그 강조하는 바이지만 항상 이게 보면 영상물들 등급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했던 거는 아니 심의위원들은 자기들은 다 보면서
네. 왜 우린 못 보게 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아니, 심의위원들도 네. 같은 사람들이고, 네. 같은 성인들인데, 자기들은 보면서 왜 우리는 못 보게 하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같은 성인들이라는 단어에서 뭔가 약간 사심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심이죠. 네, 인정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면 공무원들의 그런 뭐 정치 편향성이나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또 누군가가 심사를 해야 될 텐데, 그건 또 누가 심사를 할지, 그 부분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하고요. 네. 그런 부분은 누가 정하든 간에 결국 제가 이제 현재 공무원들 유튜브를 하든 안 하든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결국 뭐 누가 되든 간에 윗사람이 하는 거고 바로 위에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못 하는 건데 이러면은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그냥 다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이게 21세기에 맞는 기준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조금 회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규제가 되는 건 한순간이니까. 순간 나오자마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관여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약간 공익성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지도 참 좀 답답한. 그러게요. 공익성. 참 애매모호하고 상당히 또 정부스러운 표현이 아닐까. 어디 등록해야 되겠다. 정부스러운 거 오늘 괜찮은데. 들은 바 중에 방송국 놈들 이후로 가장 신선한 표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가 그 화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게 돈이 관련돼 있죠.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들이 있기 마련인데 고수익 올리는 사람들 순위를 보면 애들이 많아요. 꼬맹이들이. 이게 유튜버가 굉장히 인구에 회자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른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러려니 하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뭐 가장 최근에 올해 한 봄인가 여름쯤이었죠. 이제 보람TV로 유명한 이보람 양이 가족회사가 논현동에 95억짜리 빌딩을 샀다.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친구가 어린 건 알았는데 몇 살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확인을 해보니 이제 만 6세라고 나오더라고요. 만 6세면 아직 유치원, 아직 초등학교를 못 가잖아요. 못 갔죠. 아직 입학도 못 했는데. 제도권 교육을 못 받는 아이죠. 그렇죠. 그런데 95억 원을 벌었다. 내가 6살 때 우리 뭐 PD나 박사들은 뭐 하셨죠? 저는 6살 때 그냥 기억도 없거든요. 제가 뭘 했는지. 5천만 원. 박수 받으셔야 되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제 MBC 노조에서는 성명을 내면서 보람튜브의 광고 수익이 MBC 광고 수익보다 더 많다. 우리가 아까 말한 방송국 놈들에게 했는데 방송국 놈들에게 미래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딱히 사람들이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얼핏 본 것 같은데 어떤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생에서 대학생이 굉장히 조금 슬픈 이제 편지를 그러니까 편지였나 뭐 어디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 겨우 하고 있는 힘들게 살고 있는 평범한 그런 20대 대학생이 바라본 이런 키즈 유튜버들에 대한 너무 고소득이나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글도 좀 같이 좀 잠깐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들어가는 노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뭐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좀 쉽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요. 느낌적인 느낌이 좀 그렇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른이 100을 보면 야 정말 잘한다 아니면 많이 번다 부럽다 이 정도인데 애가 그렇게 번다고 하니까 이게 사촌이 다른 사람의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부도 나서고 너도 나서고 직장이 양대 거짓말로 회사 그만둬야 되는데 유튜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다들 한순간에 그러지 않아도 우리 요즘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우울한데 좀 방향을 순간에 이렇게 상실한 느낌인 거죠. 이제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뭔가 나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내가 좀 감을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저런 생각이 좀 복합적인 이슈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방송이 이제 팟캐스트 이런 데서 이제 구독자가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한번 경고를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수익이 지금 한 5,000원 됐거든요. 한 달 사이. 그래도 수익이 났네. 한 달 사이 5,000원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올 거라고 제가 예언을 했었는데 그런 걸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지금 보면. 현타라고 하죠. 뭐 현자타임이라고 해서 아까 그 김 박사가 말씀하신 것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서울대인가 연세대 대나무 숲이었어요. 대숲에서 했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서울대 연대 들어갔다고 하면은 뭐 인생의 완전 성공까지는 아니라도 누구보다 이제 밝고 20대 20살로는 밝은 세상이었는데 스카이 나와서 어차피 나중 가면 흔히 뭐 농담만 진담만으로 어차피 닭튀길 거면은 차라리 어렸을 때 유튜버 했으면은
닭을 튀기는 게 아니라 뭐 닭을 뭐 100치킨을 먹고도 남았을 등록금 텐데. 모아서 차라리 네. 작업을 진작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그런 파장이 있었어요. 이모랑 형이 6살, 이거 아직 뭐 학교도 못 들어가는데, 네. 저희 3명은 다 그래도 인서울 학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고 수익 5,000원. 광고 네. 5,000원. 이런 데서 현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 맞습니다. 방송을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새기면서. 근데 이게 어린이 이제 키즈 유튜버들이 수익을 많이 내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그때 말로 애 갖고 장사한다. 네. 약간 이런 시각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어떤 그 어린 아이들이 뭐 3kg 문어 먹방이었죠. 문어 자기 아이 몸체만한 커다란 문어를 가지고 먹방을 하는데 아이들이 보통 해산물을 보통은 안 좋아하는 많이 좋아하지 않죠. 그쵸? 예. 그거를 누가 먹었냐? 본인이 먹고 싶어서 먹었을까라고 하면은 뭐 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본인이 먹고 싶은 게 확실하지만 그렇죠. 어린 나이 이게 먹고 싶어서 먹은 건지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걸. 유튜버라서 먹은 건지 본인은 거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부모님이 주입을 한 건지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 아동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동들은 아직은 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한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주위에 부모님이든 혹은 뭐 그걸 그쵸. 같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더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자칫 오히려 좀 아동들을 너무 이렇게 뭐 학대에 비슷하게 가는 전초전이 될 수도 있을까봐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애들이 뭔가를 그러니까 이 방송들이 애들이 내가 방송을 할래라고 해서 방송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사실 저희는 3명 다 미혼이기 때문에 이게 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네. 사실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뭐 아이돌 양성하는 학원이나 이런 거 소개를 해달라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친구들이. 그러면은 애들이 그걸 노후 대책이라 그래요. 노후 대책. 자식 중에 자식 중에 하나가 아이돌로 떴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중소기업 하나 하는 것보다 낫거든. 근데 뭐 농담반 진담반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사회에 당연한 현상이 될까 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친구들을 말려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아니면 연예인도 그렇고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뭘 해도. 네. 저도 이렇게 제 주위에서 아이를 키우는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면 이제 그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개발을 시켜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고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노력과 또 그거를 또 자칫 이렇게 놓치면 또 아이의 소질을 개발을 못 시켜준 거니까 또 직무유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아이는 특별히 생각이 없었는데 오히려 부모의 강압과 또 지나친 과한 권유로 이게 또 잘못 흘러가도 안 되고 그 경계도 역시나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어렸을 때 학원 뭐 많이 다니셨어요? 저는 많이 다녔어요. 내가 생각할 때 많이 다녔고 되게 다양한 종류를 시도를 해본 것 같긴 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그 범주를 벗어난 시도는 뭐였어요? 범주를 벗어난 시도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뭐가 과학 쪽에 특별히 좀 이렇게 취미가 없었는데 과학 실험 같은 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이러는 것도 했었어요. 좀. 그런 학원도 있어요? 그런 학원 있어요. 네. 거대 유튜버는 좀 다르시죠. 아니, 예를 들어서 4,000명? 글짓기, 미술 이런 게 조금 더 일반적이었다면 그런 것도 조금 특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양한 장르를 어렸을 때 접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유튜버들이 자칫 그 나이 때 이제 경험해야 되는 경험치의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 방송에만 너무 자칫 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하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지역 유지로 잘하신 우리 양프로께서는 제가 지역 유지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계신 분 앞에서는 서울 유지. 그렇죠. 쉽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냥 보통 학원 다니는 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뭐 이런 데만 다녔었고 범주 많이 벗어나봤자 컴퓨터 학원인데 지금은 컴퓨터 학원을 다니지 않죠. 저희 때는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 세대라서 그렇죠. 어렸을 때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컴퓨터 학원을 다녔는데 야, 나 학원에서 녹색 화면 보고 공부했는데 이거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오큘리스 화면이죠. 그런 학원을 다녔는데 지금은 유튜브도 이제 완전히 학원 형태까지는 모르겠는데 가르치는 데도 있고 코딩 학원은 있죠 지금. 네, 강남에 코딩 학원 있고 뭐 AI 학원도 뭐 생긴다는 말도 있고 코딩 학원에서 같이 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유튜버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예 가르치고 아까 그 오디션이나 기획사 얘기를 하셨는데 유튜버도 이제 MCN이라고 하죠. 해서 키즈 유튜버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MCN도 있고 당연히 거기 들어가려면은 오디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은 서로 계약을 맺어서 뭐 5대5 됐든 6대4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네네. 어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에이전시나 뭔가 이런 생산 활동을 갖다가 이제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예전에는 아이돌이라는 게 사실 없었잖아요. 그냥 뭐 아역 연기자나 뭐 소녀 가수 정도, 그 정도였는데 이제 미성년인 아이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아이돌들이 또 연기도 하고 하다 보니 규제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시 이후에는 뭐 밤 10시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아마 유튜브도 약간 그런 쪽으로 키즈 유튜버들을 좀 보호하는 정책들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그 정책 지금 나왔다고 하나 할 수 있는 게 키즈 유튜버가 이제 공교롭 게도 이제 보람튜버가 이제 100억짜리 빌딩을 산 이유인데 이제 유튜브에서 키즈 콘텐츠에 한해서 광고를 예전처럼 뭐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소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예 광고 수익을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정책 변화를 예고했고 아마 지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딱지 붙이겠네. 아동 유튜브 아니고 전체 다른 유튜브들도 기존에는 뭐 1만 구독자,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되면은 뭐 현금성으로 아니면은 현물로 주겠다. 이런 이벤트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약간의 변경돼가지고 변경이 됐죠. 이번 달 10일부터인가요? 변경이 돼서 그런 현금성 이벤트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열되거나 아니면 어떤 불법 소지가 생기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정책을 그렇게 약간을 변화해가지고 키즈 유튜버, 성인 유튜버 가리지 않고 과거처럼 10만 유튜브 되면은 뭐 10만 원 쏜다 아니면 뭐 직접 찾아간다 이런 것들이 현재는 다 막혀 있는 상태죠. 네, 이런 게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정비되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된 다음에도 이거 유튜브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앞으로도 진입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은 더 많고 이제 모두의 공통 관심사가 된 거잖아요. 이게 잘 알려지고 잘 안내가 돼야 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나오는 게 이런 각종 방침과 뭐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이거를 잘 공유도 생각보단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제 주위에서 이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모르는 게 너무 많으세요. 서로들 그래서 우연히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그런 뜻이야? 뭐 그런 기능이 있어? 그럼 내가 뭐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신청을 해야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뭐 어디 들어가서 매뉴얼로 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다 같이 잘 공유가 되는 것도 무엇보다 좀 중요하죠. 맞아요. 이게 미국의 그 SNS 회사들의 약간 특징인 것 같은데 특징이죠. 내부 방침에 따라 어떻게 합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부 방침을 알려주진 않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페이스북 코리아 사람들도 페이스북 정책을 모른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뭐 그건 약간 비약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튜브가 대세인 만큼 유튜브로 인해서 좀 생기는 안 좋은 현상들은 좀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는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디톡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